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비 승무원들의 멘토 테디쌤. GS입니다. 네, 여러분. 요즘 때 아닌 바이러스 기승으로 여러분들 또 때 아닌 방학을 열심히 즐기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또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예비 이제 3학년들 분들은 아무래도 또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아서 저희가 여러분들이 또 실제 면접관 출신으로 근무를 하셨던 GSM과 또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또 테디쌤이 여러분들의 궁금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좀 알려드리려고 베스트 4를 꼽아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항공과 입시생들을 위해서 코어 인터뷰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채널을 통해서 많은 친구들이 좀 공통적으로 질문을 줬던 4가지 내용이 있었어요. 그 4가지 내용을 오늘 테디쌤과 함께 같이 얘기를 나눠볼게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해. 네, 그럼 첫 번째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저희 주제가 네, 내신이 정말 중요한가요? 중요하다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까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참 이게 애매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우선 항공사 이제 면접을 준비하는 언니 오빠들을 기준으로 한번 형 누나가 될 수도 있겠네요. 기준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본다면 대학생의 학점은 성실도의 척도입니다. 그래서 사실 항공사 승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을 준비하는 이런 취준생들의 경우에는 학점이 정말로 중요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이런 스펙트럼 좀 이 점수가 낮은 점수부터 굉장히 또 높은 점수까지 다양한 합격생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취업 준비생 입장에서는 높을수록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평균 이상 3점 초반, 2점 후반대의 친구들, 심지어 2점 중반대의 합격생까지는 확실히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또 입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의 입장에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이제 GSM이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항공사 입사에서는 이제 학점이 성실도를 반영을 한다고 하지만 항공과 입시에서는 기본적으로 좀 블라인드 면접의 형태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내신이 높아도 그 친구의 성실도나 학업 능률을 교수들이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신은 언제 어떻게 크게 반영이 되냐면 여러분들이 면접으로 60%를 면접으로 점수를 받고 나면은 이제 40%의 내신이 거기에 더해져서 반영이 되는데요. 사실 면접은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는 부분이라서 그 등급의 점수 폭이 굉장히 커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100점, 90점, 80점이나 A, B, C로 등급이 나눠진다면 내신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소수점 단위로 쪼개지잖아요. 그래서 동점일 경우에는 내신이 당락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면접에 자신 있는 사람들, 일단 현장에서 자신감 뿜뿜할 수 있는 사람들은 사실 내신이 조금 부족해도 커버를 할 수 있는데 일단은 항공과를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데도 분명히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신을 너무 간과할 필요는 없지만 조금 낮다고 너무 또 걱정할 필요는 맞아요. 없다. 회심의 일격을 날릴 수 있는 게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정말 같은 내신 등급이었지만 어떤 학교에서는 수석한 사례도 있었고요. 또 같은 내신이었지만 정말 면접을 좀 못 봐서 정말 우주예비를 받았던 친구도 있어요. 이 정도로 내신은 중요하기도 하지만 또 어느 정도 면접이 준비됐느냐에 따라서 그다지 영향을 안 받기도 한다는 거 아시고 이제 좀 용기를 내셔서 이제 면접에 좀 더 집중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신조어 좀 쓰시네요. 우주예비. 우주예비 다 아는데. 자, 이번에 두 번째 질문은요. 2년제가 좋은지 4년제가 좋은지에 대해서 선택에 있어서 많이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이제 테디쌤께서 워낙에 항공사 입사를 준비하는 그 언니 오빠들 합격을 많이 시켰기 때문에 요즘 트렌드가 어떤지 좀 현실적으로 조언이 가능할 것 같아요. 자, 2년제, 4년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람에 따라 다르다, 케이스마다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4년제 합격생의 비율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항공과 같은 경우에 2년제 또 단점을 한 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졸업 전에 이렇게 졸업 예비할 때 합격을 하지 못하면 그냥 이제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면 공백기가 길어져서 조금 늦게 조금 합격을 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학생 같은 경우에도 2년제를 졸업하고 한 6년 정도의 공백기 끝에 제주항공에 승무원이 된 케이스도 있긴 한데 우선은 여러분들의 역량, 경험 이런 부분에 따라 다르다. 아무래도 2년제가 4년제보다 공부한 기간이 경험한 기간이 2년이 적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좀 특출난 그런 강점들을 만들어야 한다. 근데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무조건 4년제라고 무조건 2년제라고 좋은 건 아니고 뭔가 학교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입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 여러분들 이미 다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 좀 배경들을 활용할 수 있는 학교면 좋고 너무 우죽순 이렇게 늘어나는 항공과가 많기 때문에 무작정 그냥 항공과라고 해서 지원을 하고 입학을 하는 건 저는 금물.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예를 드리자면 얼마 전 뉴스 보셨을 거예요. 에어프레미아 같은 경우에는 연성대와 MOU를 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에어프레미아 지원할 때 메리트가 되겠죠. 이런 항공사들이 꽤 많아요.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테디쌤 의견에 상당히 동의하는 부분이 많은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2년제와 4년제를 선택하고 네임밸류가 높은 그쵸. 좋은 그런 2년제와 그렇지 못한 2년제를 선택하는 것은 학군을 선택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학교, MOU가 맺어져 있다, 이런 실습이나 어떤 기회가 많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군이 좋은 학교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만큼 주변에서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도 의욕이 높고 그리고 맞아. 그만큼 정보력이 좋기 때문에 나도 덩달아서 그런 반열에 같이 오를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좀 의욕이 좀 떨어지는 친구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런 학교라든지 거기에 이제 가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좀 그런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조금은 루즈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본인이 중심을 잡고 어디에서든 열심히 할 수 있다라는 친구는 조금 네임밸류가 떨어지는 4년제더라도 가서 학점 관리 잘하고 여러 가지 경험하면서 좀 자기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좀 타이트하게 나를 관리해 줄 수 있는 학교를 선택하는 게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디든 1등은 무조건 여러분들을 위한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그냥 2년제 어디든 4년제 어디든 갔다가 편입하는 경우 굉장히 힘든 경우 많으니까 신중하게 결정하시고 항상 항공과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분들의 전공 그리고 다른 이렇게 배울 수 있는 부분들 또 길도 열어둘 수 있다면 저는 그게 또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지방대 4년제 항공과와 유명한 학교 2년제 호텔과 사이에서도 고민하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럴 때 테디쌤께서는 어떻게 조언을 해주시겠어요? 저는 일단 2년제보다는 그냥 4년제 조금 덜 유명한 항공과를 가서 1등을 하는 방법이 제일 좋다 생각하고 보기 두 개 다 내키지 않으면 사실 재수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너무 시간 낭비다라고 하면 또 눈을 조금 돌려서 어문 계열로 중국어, 영어, 외국어 이런 쪽으로 간다든지 다른 방법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네임밸류가 좋은 2년제에 가서 1년 정도 휴학을 하면서 좀 여러 경험도 쌓고 스펙도 쌓으라고 조언을 했거든요. 같은 질문이지만 테디쌤과 제가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조언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본인에게 정말 어떤 게 맞을지 좀 더 깊이 있게 고민을 해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세 번째 질문은 이 항공과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피해갈 수 없는 질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키, 몸무게 이런 외모적인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정말 할 말이 많죠. 관련돼서 정말 질문을 많이 해요. 그러면 정말 면접관 경력이 정말 많았던 제 입장에서는 외모적인 부분은 절대 무시할 수 없다라고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너무너무 디테일하다는 거예요. 일단 항공과 말고 항공사에서 승무원을 뽑는 기준을 알면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선에서 고민해야 되는지 좀 정해지실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외모 고민이 첫 번째가 키죠. 네, 키예요. 키 같은 경우에는 가장 합격률이 많은 합격생이 많은 이제 재학생들을 되돌아봤을 때는 165에서 168, 즉 160 중반 이상, 170 미만의 학생들이 가장 많고요. 170 이상 친구들도 있고 160 초반 미만 친구들도 있습니다. 일단은 제 합격생 중에서는 160에 합격을 한 친구도 있고 163의 친구가 3사 합격, 대한항공, 티웨이, 제주항공이 3개 동시 합격을 완벽하게 한 친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실제 정보 내에서 실제 158cm 키죠. 대한항공에 합격한
학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제 학생은 아니었지만 제 학생의 동기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키 부분은 조금 다양하다. 항공사의 기준이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항공과에서도 이렇게 확률적으로 많이 선호하는 친구들을 뽑을 수밖에 없거든요. 테디 쌤께서도 말씀하셨던 163에서 168까지가 가장 선호하는 키다라고 했을 때 항공과에서는 웬만하면 이 스펙트럼 안에서 학생을 뽑자라는 기준이 있어요. 근데 너무 괜찮은 친구가 160이다. 놓칠까요? 아니죠. 1%의 확률이라도 좀 어느 정도 확신이 있다면 교수님들도 도전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키에 대한 고민은 작으면 약간은 힘들겠지만 절대 안 된다라고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 고민도 어느 정도 좀 극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서 항공과 학생들끼리 이렇게 사진 찍는 거는 이렇게 뭐 키가 또 커 보이기도 하고 힐 그쵸. 신고 이렇게 해서 더 그렇게 보이는 거지. 그렇게 여러분들 막 이런 거 아니니까 너무 걱정은 마세요. 물론 너무 작다면 고민은 하되 또 다른 강점을 만들어야겠죠. 맞아요. 자, 두 번째 정말 또 많이 물어보는 게 다이어트죠. 다이어트는 길게 얘기 안 할게요. 교수님들은 당연히 지금의 모습이 가장 날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피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피부가 이제 제일 걱정이 희지 않다, 까무짭짭 까맣다라는 게 이제 좀 걱정이 많은데 뭐 맞아요. 트러블이야. 네. 뭐 사실 이제 치료를 받고 요 사실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트러블은 좀 자연스럽잖아요. 맞아요. 청소년기. 그 정도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2년에서 4년 후를 내다보기 때문에 충분히 감안해서 어느 정도 당락에 그렇게 중점을 두지는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근데 사실 언니 오빠들 같은 경우에는 피부가 여드름이 있는 거야 어떻게 가리지만 이렇게 너무 흉터 자국이 너무 많은 거죠. 조금 보기가 약간 불편한 느낌이 들 수 있다. 이러면 사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건 맞아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일단 피부색. 일단 항공과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근데 까맣고 희고에 대해서도 그렇게 선입견이 없어요. 근데 너무 하얘서 뭐 병약해 보인다거나 너무 까매서 좀 보기에 약간 너무 국적이지? 투머치, 이국적이다 이러면은 몇 번이고 고민하는 시간은 또 면접관도 나름 가지겠죠. 그런데 뭐 그 이외에 건강한 혈색이다. 그쵸. 이거는 희고 까맣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좀 생기 있는 피부, 생기 있는 피부 표현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충분히 또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화사해 보이는 느낌이면 괜찮다. 근데 사실 좀 피부가 희면 찹쌀떡 같이 딱 이렇게 보이면 눈에 띄는 건 맞아요. 사실이죠,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이제 고등학생 친구들이 흰 피부, 찹쌀떡 같은 피부를 예쁘게 그쵸.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의 피부색을 감추려고 화장을 되게 그러면 진하게 안 해요. 돼요. 그러면 가부키? 건강해 보이지 안 돼, 안 않죠. 돼. 안 돼. 그래서 너무 과한 욕심은 오히려 더 다른 면이 부각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혈색을 좀 더 살릴 수 있는 방법까지만 욕심을 부리면 좋을 것 같아요. 플러스 알파로 표정으로라도 커버할 수 맞아요. 있으니까 여러분들 네. 이 미소가 최고의 메이크업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다이어트는 성형이고요. 다이어트 성형. 네. 자, 마지막 네 번째 흉터에 대해서도 흉터. 물어보던데 흉터는 선생님 생각은 어떠세요? 흉터는 일단 멀리서 봤을 때 눈에 확 띄는 정도면은 이거 가까이 봤을 때는 사실 조금 어떻게 볼까 미적으로 굉장히 안 좋아 보일 수 있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맞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드라마에 어떤 조폭, 뭐 쌍칼 이런 분이 여기 큰 흉터가 있다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메이크업으로 커버가 가능하고 겉으로 봤을 때 불편하진 않는데 라는 느낌이라면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혜쌤 어떤가요? 네. 실질적으로 저희 국내 항공사에는 그런 스카 체크라고 하죠. 그런 상처 체크 같은 거를 전혀 하질 않고 없죠. 있기 때문에 네. 말씀대로 커버만 가능하다면은 정말 무방해요. 근데 본인이 외항사, 특히 중동에 있는 난 이해 안 외항사를 가 솔직히. 그게 약간 흉터가 불운한 뭐 이런 상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그러니까 있더라고요. 그건 이해가 안 가. 네, 그런 친구들은 뭐 어떻게 해서라도 레이저 치료를 해서라도 흉터를 가리겠지만 사실 항공과 면접관은 이 친구가 외항사를 지망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흉터는 그냥 가리는 수준으로도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요담인데 진짜 너무 괜찮은 우리 학생이 있거든요.
진짜 모든 외항사 다 파이널 무조건 가. 근데 스카체크 진짜 요만한 그것 때문에 무조건 다 탈락. 이게 너무 화가 나더라고. 아, 속상했어. 맞아요. 그렇게 그 나라의 문화겠죠. 여러분들 어차피 우리 목표는 외항사가 아니라 우리는 국내에 좋은 항공사들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마지막 질문 한번 또 같이 얘기 나눠볼게요. 정말 많은 학생들이 항공과 준비 언제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봐요. 그 말은 어떻게 보면 최대한 미루고 싶다라는 그치. 말이기도 하겠죠. 더 어려운 항공사를 준비하는 언니 오빠들은 언제부터 준비하세요? 일단 뭐 면접이라는 게 뭐든 다 똑같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경험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보통 일단 무언가 감을 잡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할 수 있겠다 자신감이 생기는 기간이 저는 3개월, 약 100일을 잡습니다. 그리고 정말 실력이 생긴다, 내가 자신이 있다라고 하는 그 기간은 6개월, 약 반년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면접이라는 거는 답변을 외우고 만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습관들을 만들어서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의 모습처럼 보여주는 그게 바로 면접이기 때문에 사실 시간은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그래서 하루아침에 하루 이틀 만에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공사 준비하는 언니 오빠들은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정말 면접에만 올인을 하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 항공과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방학 말고는 좀 학교에 그쵸. 매여 있는 시간들이 많아요. 그래서 같은 3개월과 6개월의 기준을 둘 수는 없어요. 그리고 또 이제 항공사를 준비하는 언니 오빠들만큼 그리고 준비해야 되는 그런 범위가 넓지는 그쵸. 않지만 기본적으로 어린 나이다 보니까 좀 경험도 부족하고 아직까지 사춘기를 갓 탈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부끄러움도 너무 많아요. 아직 날것의 상태지. 네, 맞아요. 그래서 너무 사적으로 만났을 땐 귀엽긴 하지만 면접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기본적인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나 이런 갖가지 오해들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날것의 상태는 합격으로 이어지기는 조금 힘들어요. 그쵸. 저는 최소한 3학년 여름방학 때부터는 달려야 되지만 조금 여유 있게 준비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정말 늦어도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부터는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사실 조금 면접이라는 거는 오래오래 할수록 일찍 할수록 무조건 좋은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뭐 조금 기회가 된다면 조금 빠르게 준비를 한번 경험을 해보고 나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 본인 스스로 뭐 학부모님도 그리고 선생님도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좀 길게 잡고 가는 거고 나는 조금 이따 해도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끔 또 다시 시작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일단 조만간 좀 이 상황이 잠잠해지면 여러분들 맞아. 한번 직접 만나볼 수 있는 특강이라도 한번 준비해볼까 하죠 지금?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학원을 오는 것조차도 조금 주저하는 그쵸. 상황이라서 특강을 얘기하기에는 조금 예민한 시기상조긴 하지만, 시기라서 이제 정말 잠잠해지자마자 저희는 바로 특강을 한번 준비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참 방구석에서 많은 시간을 보낼 지금 굉장히 꿀 타이밍이 아닐까 싶은데 이 영상 보신 분들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방향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또 무엇보다 여름방학이 벌써 많이 준다면서요? 맞아요. 2주를 저희가 학교를 안 간 만큼 또 2주 동안 방학이 준대요. 죽었다 이제. 조삼모사죠. 그래서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은 또 테디쌤 아래 댓글 달아주시고 또 여러분들 코어 인터뷰에서 계속해서 관련된 영상들 많이 업로드할 거기 때문에 아마 영상이 같이 올라올 거예요. 여러분들 함께 코어 인터뷰에도 댓글을 달아주시고 또 카카오톡 문의 플러스 친구 테디쌤 코어 인터뷰 어디든 보내주셔도 쌤이랑 저랑 같이 여러분들을 만나고 도움을 드릴 거기 때문에 부담 없이 언제든지 학부모님들도 이 영상을 보시고 문의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 특강 때 정말 더 궁금한 내용들 많이 준비해서 알찬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그럼 인사할까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꿈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도록 합시다. 그럼 또 뵙겠습니다. 곧 만나요. 안녕. 지금 아직 계약 안 했잖아요, 그렇죠? 23. 그래서 방학을 2주밖에 안 한 거야. 여름방학. 와, 그럼 더 이게 할 말이 있네. 미리 준비해줘야 돼. 그래서 방학에 시간이 없고.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